전문가의 분석이 없다면 이해가 어려운 분야, 바로 통일 외교 소식입니다. 아마 이분의 설명이라면 책 한 권의 유익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랜 기간 쌓은 내공으로 시청자 이해를 돕고 있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분단 국가의 우리나라 특성상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이슈, 바로 통일 외교 분야인데요. 뉴스에서 항상 다루는 주제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요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만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고 또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외교 분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TN에서 통일 외교 안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꼭 화면에서 뵀었는데 네. 이렇게 실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님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한평정책연구소 싱크탱크의 하나인데요. 한반도 평화, 한평이 그래서 한반도 평화인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더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좋은 방안, 평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만든 조직인데 네. 저는 거기서 글로벌 외교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선진국으로 격상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센터장님이 이제 또 손꼽히는 통일 외교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력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YTN에서 오랜 시간 좀 취재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1994년 2월에 YTN 방송기자로 입사를 했죠. 네.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똑같이 이제 사회부 기자도 하고 또 국제부 기자도 하고 그랬다가 2002년 5월에 통일부 출입 기자가 되면서 통일 외교 안보 분야로 완전히 전향을 했죠. 그 이후로는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떠난 적이 없어요. 2020년 제가 8월에 퇴직을 했는데 말하자면 2002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통일 외교 안보 전문 기자로 활동한 것이죠. 전문 기자로 일을 하셨으면 북한 관련해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학사로 해서 이제 기자 취직을 했는데 통일 외교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2006년, 2007년에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가서 미국 외교 정책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신히 석사 학위를 받아왔고 네. 바로 이어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과정에 도전을 해서 한 5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죠. 통일 외교도 보니까 분야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계신 강점도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인 저의 전공은 북핵 문제입니다. 제가 북한학 박사를 하면서 실제로 또 기자 생활하면서 북핵 문제 이벤트를 전담을 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기본적인 저의 장점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기자는 다른 직군의 전문가에 비해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한 부서, 장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통일부 출입 기자도 했고 외교부 출입 기자도 했고 국방부 출입 기자도 했고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고 네. 이런 경우는 다른 교수님이나 박사님, 일반적인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운이었고 저의 장점도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넓게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YTN 통일 외교 분야 뉴스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27년을 기자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좋은 점이 많이 보이죠. YTN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언론 매체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언론사 중에서 가장 빨리 뉴스에 접하고 다루는 곳이 뉴스통신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뉴스를 다루고 또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제2전선에 방송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전선에 데일리신문, 일간신문이 있고, 제4전선에 주간신문이 있고, 제5전선에 이제 월간 잡지나 기타 나머지 심층 매체가 있는 거죠. 네. YTN은 그 중에 제1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2선의 일부지만 제2선 중에서 훨씬 더 앞서 있어서 1.5선에 있다. 그러니까 YTN이 좀 빠르고 정확한 그런 통일 외교 안보 소식을 전해주는 건 장점인데 그래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부족한 점은 없을까요? 여기 YTN 맞나요? 아 맞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더 좋은 알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실 수 있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뭐 단점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네. YTN이 이제 24시간 뉴스 채널을 하다 보니까 모든 조직이 매 순간마다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모든 그 기관과 인적 요원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호흡이 긴 뉴스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어떤 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팩트, 사실관계는 금방금방 YTN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앞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의 심층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심층 토크쇼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혹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YTN에서 이런 통일 외교 안보 관련된 좀 심층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근데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분단 국가입니다. 규모가 큰 나라 중에서 분단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분단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못 가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가 전 세계 1, 2, 3, 4, 5 강대국이에요. 주변국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통상국가입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건데 수출하고 수입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외국 사정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똑바로 아는 다음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우리 경제인들이 통상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에는 다들 달인이 돼야 된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방송 출연해서 대담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전해주시는 팁이 있으신가요? 쉽게 전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떤 용어나 그런 사실관계들을 친절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레벨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기초적인 사실을 이제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할 네. 따름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데 이 언론인 출신은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제대로 인정을 받는 노력들을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또 이 관련 주제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봤던 여러 가지 중요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 외교 전문가 하면 왕선택 센터장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활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북핵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 북한 소식 알기 쉽게 계속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